26번 프린트 해설해 볼게. 그림은 영희가 관측했을 때 길이가 L인 정지에 있는 상자. 자, 영희가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정지에 있는 상자를 측정하니까 L이 바로 고유 거리겠지? 철수가 0.6c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 L을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보다 작게, 짧게 보이겠다. 그때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옳은 설명을 골라라. 기억이 바로 방금 내가 말한 그 부분이네. 철수가 측정할 때 상자의 길이는 L보다 짧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영희가 관측했을 때의 길이가 L이다 라고 나왔고, 또 영희가 관측했을 때 철수가 오른쪽 방향으로 0.6c의 속도로 운동한다고 나왔고, 그런데 철수가 측정했을 때의 상황도 하나 주어주긴 했어. 이 상자의 양쪽 끝 A, B에서 빛이 나오나 봐. 그때 철수가 보기에 이 A와 B가 양쪽 각자의 맞은편 벽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A, TB라고 했어. 그때 물어보는 건 또 철수가 측정했을 때를 물어보네. 영희가 측정했을 때 고유 길이가 L이라면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보니까 얘가 수축되겠지. 그래서 L보다 작다. 길이 수축에 관한 문장이니까 기억은 정답. A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C보다 크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빛이건 상관이 없어.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서 나왔건 어디로 움직이건 아무 상관없이 항상 빛의 속력은 C야. 이 세상에 C보다 큰 것은 없어. 광속불변의 원리야. 그래서 니은은 틀. TA가 크냐 TB가 크냐라고 했는데 TA와 TB가 뭔지 정의를 정확히 살펴보자. TA, TB의 정의는 철수가 측정했을 때 A, B에서 각자 나온 빛이 맞은편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자, 철수가 보기에는 이 파란색 상자가 왼쪽으로 0.6c로 움직이는 상대 속도로 보이지 않겠어? 철수는 본인이 정지해 있고 상자가 왼쪽으로 0.6c만큼 움직이는 상대 속도를 파악해야겠지. 그래서 각자 빛이 나오면 이렇게 도달할 건데 이 도달한 시간을 철수가 측정할 때 TA, TB라고 한 거야.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항상 일정하잖아. 거속시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철수가 보기에 빛의 이동거리가 길면 얘가 도달한 시간도 오래 걸렸다라고 느낄 거야. 자, 철수가 보기에 빛이 어디로 더 많이 이동했니? 그치. A가 훨씬 더 많이 이동하지 않았어? 왜냐면 시작점에서 그 맞은편 도달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맞은편 도달점이 A라는 광원에서 점점 멀어지잖아. 철수는 이 박스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도달점이 멀어지는 A라는 빛이 훨씬 더 긴 이동거리를 이동했다고 철수는 보일 거고, 그렇다면 시간도 훨씬 더 TA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할 거야. 따라서 TA가 TB보다 크다.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야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 위원 문제 나왔다. 위원 문제는 우리가 아예 수치를 2초, 8초, 8,000m, 8m 이렇게 외웠었어. 그걸 적용시켜 볼게.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높이 H인 곳에서 우리 H 이거 우리 8,000m라고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를 8,000m라고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 길이를 했지. 뮤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보면 이게 8,000m가 아니라 훨씬 더 수축되어 보이는 길이 수축이 나타난다. 그런데 뮤온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런데 하나는 0.88c, 얘는 0.99c. 두 개가 속도가 다르네. 뮤온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돼서 나타날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도착하는 지점도 달라. 관찰자가 보기에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죽고 또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는데 누가 먼저 지표면에 도달할까를 물어보는 거야. 정지 상태의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그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다. 이게 바로 고유 시간 아니겠어? 뮤온이 본인 시간 재면은 무조건 2초라고 했어. 그래서 뮤온 A건 뮤온 B건 얘네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도 못해. 정지해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정지해 있는 애가 본인 시간 재면 무조건 2초라고 했어. 자기네 수명이 2초야. 하지만 관찰자가 보면 이게 2초보다 더 큰 시간, 8초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 기억에서 물어보네. 관찰자가 측정할 때 뮤온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바로 2초보다는 큰 값이겠지. 그래서 8초라고 할게. 그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애는 A일까 B일까 라고 했는데 얘가 더 빠르잖아. 따라서 이 똑같은 고유 길이인 8,000m를 뮤온 A보다는 뮤온 B가 훨씬 더 짧게 느낄 거야. 각자의 고유 수명, 본인은 둘 다 각자 2초 산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더 짧다고 보이는 애가 훨씬 더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크지 않겠어?
따라서 둘 중에 바닥까지 내려오는 애는 아마 뮤온 B일 거야. 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얘는 8m가 아니라 훨씬 짧게 8,000m가 아니라 뭐 한 5m, 3m 이렇게 짧게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뮤온 A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기 때문에 8,000m보다는 짧은 거리로 인식하겠지만 B보다는 좀 긴 길이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래서 빠를수록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지표면에까지 도달해서 죽는 애는 뮤온 B다 라고 해야겠다.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높이를 말하는 거야. 자, A라는 애는 이 지표면까지 도달하지도 못해. 따라서 뮤온 A로 H라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뮤온 B는 H라는 거리를 측정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겠어? 왜냐면 뮤온 B는 H라는 거리를 모두 다 훑고 내려와서 지표면에서 죽었거든. 따라서 관찰자가 보기에 뮤온 B라는 기준으로 H를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거속시, 자, 이 거리를 관찰자가 표현해 볼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뮤온 B의 속력은 0.99c. 그 다음에 뮤온 B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뭐 몇 초일까? 아까 뮤온 A가 내려올 때 시간은 8초라고 했으니 관찰자가 뮤온 B를 보기에는 8초 이상으로 보이겠다.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0.99c 속력 곱하기 시간은 8초가 아니라 뭐 10초 이 정도로 보이겠지? 따라서 조금 더 큰 숫자를 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하자면 0.99c는 나와 있고 T0는 2초지 0.99c에다가 2초를 곱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2초가 아니라 8초 그 이상의 값을 넣어야 맞는 거지. 0.99c 곱하기 T0보다 아주 큰 값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문장이다.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 정거장 P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나중에 길이 수축에 이용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수축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X축 수평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 그때 P에 대해서 Q는 정지해 있고, 그러니까 P와 Q는 서로가 서로를 보게 정지하고 있고,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 어디에서 관측했는지, 누가 관측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P에서 관측했대. 여기 P에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 최은영 하나 그려놔. 여기서 관측하는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정지한 애 하나, 상대적으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애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P에서 관측하고 있는 인간 최은영 하나랑 또 우주선 A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보는 거야. 그때 최은영이 보기에 우주선의 속력은 0.6c다 라고 나왔고, 또 P에서 관측할 때, 즉 최은영이 보기에 요 두 사이의 거리가 6광년이래. 광년이라는 거 조금 어색한 단위지. 얘가 거리의 단위거든. 년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1년, 2년, 3년 뭔가 시간일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간의 단위가 아니야. 광년은 거리의 단위야. 여기 거리의 단위가 정확히 나왔어. C는 빛의 속력이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다라고 나왔는데, 광년이라는 그 거리 단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 이거 적어볼게. 거속시잖아, 거속시. 자, 1광년이란 빛의 속도 C로 1년간 움직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최은영이 측정하기에 밖에 있는 정지에 있는 최은영 측정하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광년이라며. 6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6광년인 걸까? 그치, 빛의 속도로 가면은 6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지. 자, 그러면 정지에 있는 최은영이 보기에는 6광년, 뭐 6m지만 우주선 A라는 0.6c로 움직이면서 이 똑같은 거리를 보면 6광년, 6m로 보일까? 이것보다 짧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작게 짧은 거리로 보이겠지. 그게 바로 기억에 나와 있네. 움직이는 우주선 A에서 관측할 때 여기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는 6광년보다 짧다.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그러면 길이 수축 하나 나왔으니까 시간 팽창 하나 나오겠네. 자, 시간 팽창에 대한 내용이 니은인데 한번 이 6광년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나 한번 봐봐. 자, 6광년을 빛의 속도 C로 가면은 6년 걸려. 그치? C라는 속도로 6년. 그런데 이 최은영이 보기에 0.6c로 가는 애가 있네. 0.6c란 빛의 속도보다 진짜 느린 속도야.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6년 가는데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가면 훨씬 더 걸리겠지. 정확하게 얼만큼 걸리는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볼게.
자, C라는 속도로 가면 6년 걸리는 거리를 0.6C, 즉 10분의 6배, 0.6배의 속력으로 가면 시간은, 그치, 여기서 10분의 6을 곱하면 6분의 10배가 되겠지?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속력이 2배 느려지면 시간은 2배 빨라지는 거니까, 얘가 곱하기 2면 얘가 곱하기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속도 C에서 0.6C로 몇 배 됐니? 10분의 6배 됐어? 그렇다면 시간은 6분의 10배가 돼야 되지. 자, 6년 곱하기 6분의 10배 하면 몇 년 걸려? 10년 걸리는 거지. 아, 최은영이 보기에 저 우주선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가니까 6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가면 6년으로 갈 텐데 6년 만에 도착할 텐데 훨씬 빛의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가니까 10년 정도 걸리겠네 라고 예측한다는 거야. 그때 자, 시간을 밖에서 보기에 10년이야. 자, 그러면 요거 기억나니?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우리 2초, 8초라고 했지? 안에서 보기엔 왕복 2초야. 자기가 우주정거장 P에서 Q까지 안에서 갈 때 시간 측정하면 2초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2초로 보여? 아니지. 왕복해서 8초로 보이지. 안에서 보면 2초, 밖에서 보면 8초. 요건 익숙하지? 그런데 이 문제에 적용해보면 밖에서 보면 얘가 10년이나 걸리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8초가 아니라 10년이라고. 그렇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10년보다 어떤 값을 가져? 10년보다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지. 2초와 8초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얘는 문제에서 지금 8초를 10년이라고 제시한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A는 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10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니은에 대한 보기네. A에서 관측할 때 우주선 A가 보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얘 굉장히 A 입장에서 서술한 문장이지.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 P랑 Q는 정지해 있는데 뭘 지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지해 있다고 느끼는 건 최은영의 입장이지. 우주선 A의 입장에선 지가 정지해 있고 P와 Q 우주정거장이 본인을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A 입장에서 서술한 문장이다. 우주선 A에서 관측할 때 P가 본인을 지나는 순간부터 Q가 본인을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릴까? 아니지. 최은영이 보기에 저 우주선이 10년 걸렸어. 밖에서 보기에 10년이면 안에서 보기엔 10년보다 짧게 걸리지. 자, 안에서 보기에는 2초, 밖에서 보기에는 8초. 그런데 얘는 8초가 아니라 10년이라고 나온 거야. 안에서 보기엔 10년보다 더 작은 값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 그 다음 디귿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 읽고 넘어간 문장을 봐야 하니까 요거 읽어볼게. 자, P에서 관측할 때, 최은영이 관측할 때 우주선 A가 P에서 Q 쪽으로 가서 Q를 스쳐 지나는 순간 Q는 P를 향해 빛신호를 보낸다. 자, 최은영이 보기에 우주선이 일단 가. 우주선이 가는 거 몇 년으로 보인다 그랬지? 10년으로 보여. 얘가 10년에 걸쳐서 여기 가. 그럼 우주정거장에서 Q가 P를 향해 빛신호를 보낸대. 이게 쭉 빛으로 가는 거야. 야,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지? 그치? 육광년이니까 빛의 속도 C로 오면은 6년 걸리지? 6년 걸리는 거야. 자, 얘가 왕복하는데 최은영이 보기에 우주선 A가 가서 10년 걸리고 그 다음에는 우주선 A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빛이 와. 빛이 와서 빛이 오면은 6년 걸리고, 따라서 최은영은 우주선 A가 갔다가 빛이 돌아올 때까지 총 몇 년으로 느껴질까? 16년이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바로 디귿 문장이야. 우주정거장 P에서 최은영이 관측할 때 우주선이 자, 저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저기 우주정거장 Q에서 빛이 올 때까지 총 16년이 걸린다. 맞지? 이거 16년은 왜 16년이냐? 우주선이 가는데 10년 걸렸다고 판단했고 저쪽에서 빛이 오는데 6년 걸리니까 합쳐서 16년이다. 디귿은 맞는 문장이야. 2018년 9월 문제를 볼게. 방금 푼 6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거든. 기출은 계속 반복돼. 과거의 기출을 계속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과거의 기출이 반복돼서 나오고 심지어 과거의 기출들을 뭐 2개나 3개를 합쳐가지고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문제집 풀지 말고 EBS와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 여러 문제 100개를 푸는 것보다 기출 하나를 10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실력 올리는데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더 적합한 거야. 자,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자, 검출기가 여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한대. 그러면 검출기가 여기 있으니까
뭐 근처에 검출기 옆에도 좋고 어디다가 하나 정지한 초연형 하나 그려놔. 여기서 관측한대. 원래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지한 애 하나랑 움직이는 애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정지한 애를 안 그려줬는데 검출기에 비교할 때 정지한 그런 사람이 관측을 하나 봐. 그래서 초연형 하나 그려놨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가 두 개가 있어. 광자 A랑 입자 B가 있는데 광자란 빛광자야. 빛이 움직인다. 빛을 굳이 광자 A라고 했는데 그냥 빛을 쏜다라고 생각하면 돼. 빛은 속도가 C니까 역시 C라고 해놨고, 여기선 입자 B가 움직인다. 보통 입자라기보다는 우주선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입자라고 했네. 우주선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 우주선은 당연히 빛의 속도보다는 느린 속도,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속도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빛 속도보다는 느린 속도로 움직일 텐데 그걸 말 안 해줬네. V라는 속도로 움직인대. 그때 초연형이 관측하기에 4광년 떨어진 검출기로 얘네가 이렇게 움직인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도달할까? 당연히 A, 빛이 먼저 도달하겠지. 빛이 더 빠르니까. B는 조금 더 늦게 도달할 거야. 그때 뭘 물어보냐?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즉 얘가 우주선이라고 하면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정지에 있는 최은영이 보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광년이야. 광년이라는 거리,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거속시에서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이다. 즉 빛의 속력 C로 1년간 이동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 그렇다면 최은영이 보기에 4광년은 무슨 뜻일까? 빛의 속도 C로 몇 년 간 거? 그래, 4년 간 게 바로 4광년이잖아. 그러면 움직이는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여기 B에 탄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거리가 4광년으로 보이겠냐고.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하니까 4광년보다 짧게 느끼겠지. 따라서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B의 입장에서는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광년보다 짧다로 고쳐야겠다. 기억은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이지. 기억은 틀. 그 다음에 뭐 몇 년이다 라고 이렇게 니은에 나온 걸 보니까 시간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봐. 자, 시간 팽창 해볼게. 자, 내가 보기에는 빛이 광자라는 애가 A로 쏘면 A가 C라는 속도로 쏘면 얘는 4년 만에 도달할 거야. 그런데 입자 B는 검출기에 언제 도달할 것 같니? 문제에 나왔다. 빛이 B보다 1년 먼저 도달한대. 바꿔 얘기하면 입자 B는 빛보다 1년 나중에 도달한다. 1년 뒤늦게 도달한다 아니겠어? 따라서 빛의 속도로 4년 같다면 입자 B는 아마 4년보다 1년 더 뒤인 5년 만에 도달할 거야. 아무도 5년이라는 숫자를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 하지만 알아야 한다는 거지. 5년. 그렇다면 똑같은 거리인데 C로 가면 4년이 걸려? 그러면 어떤 속도로 가면 5년이 걸릴까? 자, 똑같은 거리니까 속력이 2분의 1배 되면 시간은 2배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속력이 3분의 1배로 줄어들면 시간은 3배가 더 늘어날 거야. 즉 얘와 얘는 반비례 사이라는 거지. 같은 거리일 땐. 따라서 시간이 4에서 5년으로 됐네. 얘 몇 배 됐니? 4분의 5배가 됐네. 그렇다면 속력은 반대로 5분의 4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C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4C. 얘를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8C, 0.8C라는 거지. 0.8C. 따라서 최은영이 보기에 입자 B는 0.8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P가 여기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자, 이 문장도 굉장히 B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니? 내가 최은영이 보기에는 입자 B가 P부터 검출기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너희 입자 B 입장에서 생각해 볼래?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본인이 0.8C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따라서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P와 검출기가 본인을 스쳐 지나가는 걸로 느끼겠지?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P라는 애가 본인을 지나는 순간부터 또 저쪽에 있는 검출기가 본인한테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다 라고 했어. 어때? 틀린 문장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입자 B가 5년 걸린다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입자 B,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5년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지. 왜 우리 아까 그 한 거 기억나니? 안에서는 왕복 2초, 밖에서는 8초. 2초와 8초였어. 밖에 있는 숫자가 밖에서 잰 사람의 수치가 더 컸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 밖에서 잰 수치를 제공한 거야.
5년이라는 시간으로 제공한 거야. 그렇다면 요 B 입장에서는 5년보다 더 짧아야겠지. 그래서 5년이다가 아니라 5년보다 짧다로 고쳐야겠다. 그 다음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검출기도 이동하는 거잖아. 검출기가 본인을 향해 다가온다고 느낄 거야. 그래서 디귿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게 가능한 거지. 검출기의 속력은 쌤, 검출기 안 움직이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 검출기가 안 움직인다 라는 건 정지에 있는 최은영의 입장이지. 여기서는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라고 했으니 움직이는 B가 본인이 정지해 있고 검출기가 자기가 다가오는 그 속도를 측정하라는 거야. 본인이 정지해 있으니 검출기의 속도는 바로 본인의 상대 속도인 0.8c로 느껴지겠지. 그래서 디귿은 정답인 거야.